예, 8.15 광복절 날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영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서정영의 법대로는 매주 토요일 날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번 토요일에 서정우 변호사께서 모처럼 만에 진짜 몇 년 만에 휴가를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단계 짧게 1박 2일 가신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미리 앞당겨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서정영의 법대로 8.15 광복절에 보내드리고 있는 2부 순서입니다. 자, 2부는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권순일 그 재판거래 예. 이것이 최근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기소를 했는데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하고 재판거래는 계속 이제 수사를 하겠다 예. 이렇게 됐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수사거래 의혹이 터졌다. 뭐냐 하면은 공수처에서 이 박은정, 이성윤, 그러니까 이성윤은 지금 그때 서울중앙지검장 지냈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박은정은 지금 조국당 그때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죠. 그리고 조국당의 국회의원인데 이 두 사람이 공수처를 봐주는 법안을 지금 그 이원석이 대표 발의하고 또 거기에다가 공동 발의자로 그 박은정이 또 참여를 했다고 하는. 이성윤이 대표 발의. 그 법안 내용이 공수처 뭐 수건 사업자를 뭐 해주는 법안이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제 공처 숫자가 25명을 뭐 늘려준다든지 예, 예. 그 임기를 늘려준다든지 임기도 늘려주고 수사 범위도 늘려준다든지 예. 이런 법안을 수사관도 늘려주고 이런 법안을 예. 둘이가 발의했잖아. 예. 근데 둘 다 지금 공처에 조사를 받는 그러니까 피의자인데 예. 혐의가 뭐냐면 옛날에 그 한동훈하고 윤석열 총장이 통한 내역 있죠. 예. 요게 이동재 기자 수사하면서 중앙지검에 이성윤이가 들고 있었잖아. 이게 이제 법무부에 추미애하고 박은정이가 윤석열 총장 징계할 때 요게 자료가 필요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은 압수수색 징계할 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한테 그 자료 좀 넘겨줘. 이래가지고 무단으로 통화 내역 자료를 그렇죠. 법무부 가져가 버렸잖아. 이게 직권남용하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다 위반이잖아요. 이걸 이제 그 원래 중앙지검의 형사 5부가 수사하다가 혐의가 너무나 명백하잖아. 이런 경우에 고의적 검사 수사하다가 혐의가 있으면 공수처로 이첩하게 돼 있어요. 공수처가 이제 우선적 관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로 넘긴 거예요. 그럼 넘기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 수사를 해야죠. 근데 그때 여운국 차장이 자파잖아. 나갔잖아. 공수처 차장. 차장이 제일 막내 검사한테 이 사건을 배당하면서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판례를 첨부해서 요거를 이게 사실상 뭉개라. 사실상 뭉개라 이거네. 안 된다는 판례까지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게 공처에 그때 부장검사가 나오면 폭로를 했거든요. 지금 요런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윤과 박은정을 공처에서 수사를 안 하고 뭉개고 대신에 이 두 명은 공처에 수건 법안을 발의해주는 이게 추악한 거래라는 거죠. 이런 거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이게 권순일의 재판 거래는 막교환된 게 무죄 취지 파기 한송하고 이 50억 플러스 그 대법원장 자리 이게 이제 서로 막교환됐는데 이거는 이 공수처의 수건을 해결을 해주는 것하고 이 수사를 아예 뭉개는 것하고 막교환하는 거네요. 그렇죠. 직권남용이나 수사 안 되는 걸로 안 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이게 입법 사유화가 되겠네요. 입법 사유화라는 게 이재명 피의자가 그 기관을 위협을 만든다.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전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조국 방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더니 이제 본인들 방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성윤과 그 박은정은 그동안 이재명 조국 자기들 이제 보스들 방탄을 위해서 막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자기 방탄하기 위해서 이 법안 발의권을 사유화하는 이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입법부의 이 행패로 인해서 사법부 그리고 또 검찰 조직이 상당히 그 침해를 받고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조국에 대한 처벌이 완료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 이야기 또 공수처 이야기인데 공수처가 사실 지금까지 출범하고 나서 왜 공수처를 출범했는지 그 전에 1기 김진욱 체제죠. 그때 나갈 때까지 정식으로 기소한 게 3건인가 있었나요? 3건 있었고 구속한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식으로 돈만 그러니까 국민 세금만 다 낭비했는데 3년 600억 썼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그때 문재인이 막 만들면서 패스트트랙에 태워가지고 그 뭐 선거법하고 또 연계시켜서 마치 공수처만 출범하면 우리나라가 깨끗한 사회가 될 것처럼 했는데 공수처 그때 뭐 이성윤 조사할 때 무슨 뭐 특혜 소환 뭐 이런 거 황제 소환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은 공수처가 갑자기 그런데 막 수사 하나를 막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최상병 특검 예. 이거 민주당이 고발한 거 예. 이거를 막 하기로 하는데 다른 건 놔두고 일단 다른 것도 나중에 살펴보고 예. 이렇게 열심히 공수처가 그 수사를 하면은 특검할 필요가 없잖아요. 최상병 특검. 그런데 아마 수사마지 예. 결과는 뭐 아무것도 안 나올 거긴 한데 결과를 넣으면 특검을 못 하니까 결과 넣을 게 나올 없으니까. 게 없어요. 예, 예. 지금 이제 공처가 언론 플레이마지요. 예. 제대로 된 수사가 없고요. 또 이게 결과가 놓을 안 놓을 게 없어요. 놓을 게 원래 없죠. 예. 원래 뭐 더디 외압 행사한 게 없거든요. 지금 공처가 뭐 저는 어차피 이게 특검은 뭐 전혀 의미가 없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공처가 지금 수사를 하는데 예. 이번에 그 대통령 그 통화내역. 통화내역 3개월치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 문제인데요. 예. 7, 8, 9월 작년 거. 이게 두 가지가 문제예요. 예. 하나는 이제 그 과잉 수사입니다. 가행 수사죠. 왜 그러냐면 이게 현직 대통령의 핸드폰이라는 게 여러 중요한 게 국가 기밀 자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3개월치 본다? 근데 이번 3번 기각됐다 영장이 예, 예, 예. 4번째 발부됐는데 근데 왜 발부됐냐 했더니 이종호 씨를 이용해서 김건희 여사 구명 로비했다고. 네. 이게 공작이잖아요. 공작으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죠. 장경태 의원하고 이제 김규현 김규현 변호사 변호사하고 공작인데 이걸 집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장경태 보좌관은 심지어 뭐 그 진실은 상관없다. 예, 영웅 만들기다. 영웅 만들기다. 김기현 영웅 만들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집어넣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또 판사가 발부해 준 거야. 그렇지. 판사들도 이게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예.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 공수처가 말도 안 되게 과잉으로 그게 또 수사에 도움도 안 돼요. 왜? 통화 내역 가지고 뭐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뭐 녹음도 아니고 도청도 아니고 괜히 다른 누구하고 국가 기밀만 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하고 저 발신 통화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발신 통화만은 누구하고 대통령이 누구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거 예. 국가 기밀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법원과 예. 공처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언론에 또 중계가 되잖아요. 전부 이게 피해 사실 공평한 거 아닙니까? 예, 예. 이걸 이게 문제 삼는 거예요. 예. 왜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을 보면 공처에서 뭐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떠요. 네. 그럼 이게 정보를 누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그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거고요. 예.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이게 중대한 범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공수처는 그러면은 공수처가 이게 수사 그 과잉 수사하고 막 이러면 이것은 누가 이거를 바로 잡아야 되죠?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공처의 비리잖아요. 공수처 견제와 비리는 균형이니까. 공처 공무원의 비리는 네, 검찰의 하도록 수사권이 있습니다.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예. 검찰의 비리는 공수처가 하고. 예, 서로 하는 거죠. 서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가 들었으면 공수처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네. 이게 들여다봐 네. 있으면 제가 보기에 네. 이 공처가요.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이제 그 부장검사가요. 예. 이거 하는 게 공처가 1, 2, 3, 4 부가 있잖아요. 예, 예. 20명. 예. 4부에 부장검사가 이대환이고요. 34개예요. 예. 그다음에 공처의 수사 기획관 부장검사거든요. 예. 기획관이 차정현 36기인데 예. 이 두 명이요. 예. 문재인 때 임명한 거예요. 그때 대부분 좌파들 막 민변 쭉 그렇죠. 대부 들어왔잖아. 그렇죠. 들어갔죠. 문재인 때 부장 뽑으려면 예. 사상 검증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좌파 두 명을 이렇게 뽑아놔서 이 사람들이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3년 임기 끝났잖아. 예. 이번에 인사위원회 7명인데 또 연임됐다니까. 연임이 됐다고요? 예, 또 3년간 또 합니다 이거. 야. 최상면 특검.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반드시 문제 삼아 이대환, 예. 차정현 예. 수사를 해봐야 된다. 아니 공처가 뭐 하나 하면 언론에 나와. 예. 뭐 하나 하면 언론 나와. 이제까지 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공수처 안에 검사 중에서 문재인 첩자가 들어가 있네. 그렇다고 문재인 봐야죠. 이재명 문재인 때 첩자가. 다 임명한. 예, 문재인 첩자. 21년 임명됐잖아. 좌파 첩자가 들어가 있네요. 예. 그런 개선은 2022년이잖아. 그러니까 공수처 안에서 여러 수사 이야기 같은 것도 막 계속 흘러 나오잖아요, 언론에. 실시간 나오잖아요. 실시간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사람이 그랬다는 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는 해봐야 된다는 거지. 수사를 해봐야죠. 실시간으로 문재인 때- 중계되니까. 그렇죠. 문재인 때 임명이 됐고 또 연임까지 하고. 예.
이것도 전혀 새로운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검찰이. 진짜. 제가 보기 공처가 지금 지켜보면 심각. 예. 아니 계속 그대로 딱 압수하면 그 자리에서 나와 방송에. 예. 특히 좌파 방송에. 그러니까요. 뭔가 이제 커넥션이 있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이 예. 정도 되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검찰 내부의 정보를 뭐 친문 쪽에 흘려줬다. 그런 것도 그때 그 한번 문제가 윤상현 의원이 문제를 예. 제기를 했었는데 공수처 안에도 이제 그런 조직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해방 이후에 처음이에요. 예. 현직 대통령이 어떤 개인 핸드폰을 그러니까 압수해서 기밀 중에 기밀이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게 되려면 이게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지 예. 영장이 되잖아. 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냐고요. 김건희에서 통해서 구명 로비도 없고, 예.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뭐 경면 그게 소명된 게 없잖아요. 통화가 예. 더군다나 이게 국방부 장관이나 이미 다 상대 또 통화 내역이 나와 있잖아. 예.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걸 이게 이 판사도 문제고 공처가 특히 문제죠. 예. 자, 공수처 부분도 새로운 검찰 체제가 들어서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그 새로운 또 그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랜만에 국회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게 국회 이야기가 아닌 것이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국회 이야기도 아닌 것이 이 국회 어제 뭐 검찰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뭐 청문회 김영칠 검사였죠. 근데 김영칠 검사 불출석하고 20명의 증인이 전부 다 불출석하고 한 명 딱 출석해가지고 했는데 임은정 그 좌파 검사로 유명한 그랬는데 거기서 뭐 검사 탄핵 이거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갑자기 누구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뭐 살인자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짧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 그 반부패국장 직무대행 김모 국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했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확실히 없습니다. 유세도 보면은 심신이 괴롭다 이 정도가 있고 그런데 그때 그 다음날 한겨레 신문부터 시작을 해서 제목을 어떻게 다냐면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했던 권익위 국장 의문의 극단적 선택 이렇게 제목을 달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국장은 그거 외에 이재명의 닥터 헬기 특혜 의혹 사건 이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닥터 헬기 사건이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은 이재명은 죄가 없어. 그리고 춘준호까지. 그 이재명 비서실장 춘준호도 죄가 없어.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해한 결론을 냈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것도 이것은 김영란법에 그 처벌 조항이 없고 저촉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무혐의 비슷하게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재명 건을 쏙 빼버리고 김건희 거만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 수사 그 자기들 조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외압을 받아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막 언론에 몰아갔는데 이걸 지금 좌파 매체가 그렇게 한 건 좌파 패널들이나 그대로 봤는데 전현희가 그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살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요. 예. 지금 이제 그때 헬기 그 이재명 건은 우파 쪽에서 많이 비판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천준호를 왜 빼느냐. 예. 그런데 또 좌파 우파를 떠나서 국회의원들만 딱 빠져 있잖아요. 청탁에. 그렇네. 예. 그렇게 비판한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건희에서 파우치 백은요. 예. 그건 처벌 조항이 없고요. 그때도 국회의원도 처벌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둘 다 이게 입법의 미비죠. 입법에 어떻게 보면. 미비죠. 예. 근데 문제는 국민권익위가 뭐 책임질 일은 아닐 수도 근데 있죠. 문제는 돌아가신 이분이 결정권이 없어요. 이분은 실무자예요. 직무대행이죠. 직무대행이 아니더라도 예. 검찰이 처벌할 거냐 말 거냐는요. 15명의 위원이 표결합니다. 그렇죠. 그때 외부 위원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이 표결하잖아. 예를 들어 감사원도 7명의 감사위원이 표결하잖아. 그 밑에 국장 밑에는 실무자예요. 그렇죠. 자기 권한이 없어요. 결정. 조사 결과만 보고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한테 압력을 내가 이첩하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분이 결정하는 거고요. 맞잖아요. 그렇네. 표결할 거 아닙니까 외부위원이.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압력을 받아가 뭐 김건희에서 이첩하면 안 돼. 이 압력 받아가 극단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네. 결국은 이제 권익위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거는 뭐 외부위원들이 표결했으니까 당연하잖아. 네. 그런데 국회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네.
우리 방통위 직원 부르듯이 권익위 직원 그분도 정이 나가 열 몇씩 시달렸다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직원들 불러서 왜 김건희 여사 봐주느냐. 그러면서 이게 너가 권익위가 아니고 건의 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직원들을 막 조롱하고 갑질해가지고 그때 되게 힘들었대. 이분이 안 그래도 이게 좀 우울 성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그렇게 갑질해가 직원 불러가고 또 이게 막 좌파 언론에서 떠들고 가장 심하게 이게 참여연대거든. 아, 그렇죠. 참여연대에 고발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런 이제 극단을 선택했을 수가 있는데 굳이 저는 누구 책임이라 돌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굳이 책임 묻는다면 국회가 책임져야 크다 봐요. 무리하게. 아니, 즉 공무원들 불러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방통위도. 네, 방통위도 그렇고 보사위도 그렇고 지금 다 그 상황이죠. 그때 외부 위원들이 표결회가 끝냈잖아. 그러면 그때 우리가 권익위 결정을 존중합니다. 예, 예. 이렇게 깔끔하게 끝냈으면 이런 일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권익위를 계속 욕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이 직원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드느냐고. 저는 이게 가장 큰 원인이다. 예. 민주당이 더 큰 원인이죠. 예, 예. 근데 이 전현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다 알 거예요. 본인도 그 시스템을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국민권익위원장을 했잖아. 그럼요. 위원장을 했으면은 결국은 그 결정권은 15인 위원회에 있다는 걸 다 아는데 이걸 가지고 어제 뭐 김건희를 향해서 뭐 그 살인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현희가 왜 저렇게 심하게 할까? 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전현희는 원래 친문이에요. 그 문재인이 뭐 권익위원장 시켜줬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재명에게 그 일종의 투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국회의원 공천 받아서 윤희숙 물리치고 이제 배지를 달았는데 이번에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최고위원 나왔는데 뭐 개딸들한테 전혀 환영을 못 받죠. 원래 그 친문이니까 이현주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지금 최고위원 경선 서울 한 곳 남겨놓고 있는데 8명이 출마했어요. 5명까지 합격이 되는데 전현희가 6이야. 6등이야 현재. 그다음에 이현주가 5등이야. 둘의 차이가 0.0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개딸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전현희는 최고위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자리에서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개딸들에게 들으라고 그렇죠. 나 표 한 표 달라고 김건희 그렇게 아주 망언을 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이 있겠죠. 아이, 그건 뭐 이제 전부 다 그래 분석하죠. 네, 네, 네. 그건 이제 뭐 그게 저는 더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죠. 개딸한테 어필해가 전당대회 표점 얻으려고 아무 관계없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살인마다 살인자다. 이게 의도가 더 나쁘다는 거죠. 평소에 소신도 아니고 표 얻으려고. 그리고요. 전현희가 저하고 이제 동기거든요. 치과에서 윤선 저하고 동기예요. 잘 알아요. 그런데 전현희가 이제 권익위원장 할 때 출근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그때 표를 항상 끊어놨잖아요. 미리. 근데 출근 안 하면요. 맞아요. 그러니까 표를 갖다가 취소해. 그 돈을 비서관이 다 가로챘잖아. 근데 전현희는 그건 몰랐을까요? 왜 자기가 출근 안 하면 표값이 어디 갔냐고. 그렇지. 저는 이게 그것도 수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추미애 장관이 아들 수사할 때 그 이해충돌이 아니냐 해석할 때 그때 직원들은 이해충돌을 다 했거든. 근데 전현희가 그걸 막아버렸잖아.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요 전현희 혐의가 고발돼 있거든요. 감사도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전현희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로 수사해야 되고요. 첫째 제가 주장하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살인자 있죠. 요거는 이게 면책특권과 관계없어요. 면책특권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뭐 질문하거나 이런 거잖아. 이거는 쌍욕은 안 돼요. 그거는 그렇죠. 직무와 관련한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예를 들어 국회에서 야, 개 XX야. 뭐 X 이런 거 있잖아. 이건 면책특권과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냥 욕설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명예훼손이나 모욕이에요. 그렇네. 이것도 고발 들어갈 거예요. 요거 수사도 해야 되고요. 요 수사.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현희 논리대로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살인자면요. 자기가 모셨던 문재인이하고 그렇죠. 이재명이는 연쇄살인범입니다. 맞잖아요. 문재인이는 서해 공무원을 아예 그냥 죽인 거잖아요. 그런 말 놀만 하죠. 그다음에 강제북송 아예 죽인 거잖아요. 전현희 논리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실제적으로도 보면 이거는 진짜 안 막았잖아요. 살인을. 연쇄살인이잖아. 이재명이는 그럼 이게 김문기, 유한기, 김현우 뭐 많잖아요. 전영수 비서실장. 6명. 그럼 이게 뭐 되느냐고. 제 말은 이게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 진영에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발등 찍는 거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저는 그 건익위원장 시절에도 여러 가지 편파적인 뭐 심사를 하고 해서 말이 많았는데 지금 여기서 아주 저는 이거 거의 망언이라고 봅니다. 아주 극은 망언 이런 건데 그것이 본인의 최고위원 경선에 이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더욱더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도 용납하지 못할 행위고 이 정도 하면 국회의원직도 저는 내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명구 이제 윤리위 제소했잖아요. 예, 윤리 제소를 했는데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 주제 살펴보죠. 김경수 이제 복권을 했는데 복권하는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이 상황이 사면권자가 결정을 했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었고 한동훈 대표 의견을 들었고 의견을 들었지만은 사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면을 한 거고 이것은 뭐 따져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을 거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칠 텐데 김경수 복권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까 아니면 뭔가 있을 걸로 뭐가 정말 뭐 메가톤급 뭐 파장이 있을 걸로 보세요. 저는 우선 제가 이제 김경수 뭐 과거에 취재도 하고 그 상황을 들으면은 왜 이렇게 과대 포장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저도 그래 보는데요. 예. 지금 이게 오늘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공정. 나왔습니까? 여론조사 공정에서 대리한 차기 대권 1위가 이재명하고 한동훈이가 1, 2등인데 9%씩 떨어졌어요. 둘 다. 이재명은 이게 9.4, 한동훈은 이제 9.7. 제일 많이 떨어지가 이재명은 지금 28.5. 이재명. 그다음에 한동훈은 19.8. 그다음에 3위가 조국이 8.7. 8.7.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가 많이 올라가. 오세훈 7.4. 홍준표가 6.2예요. 그 5등까지 됐죠. 6등이 김경수 5.4. 그래 한 번에. 와 처음 들어왔는데 아직 오질 않는데 5.4야. 이거 저기 친문 쪽에서 뭐 해준 가능성이 있네. 예. 김동연이나 다 앞질렀잖아. 김동연은 앞질렀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달리기로 하면 육상으로 조국이하고 이제 김경수가 바톤을 개주에 이제 넘기거든. 조국이가 2년 살아야 돼. 김경수가 2년 살다 나오고 김경수가 2년 살고 나오잖아. 그러면 이게 조국의 2년 살로 들어가. 조국은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들어가. 그렇죠. 2년을 산 김경수는 피선거권이 복권되면서 나와. 자, 그러면 이게 조국이 지지자 3등의 8.7은 어디로 갈까요? 김경수한테 가겠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원래 또 조국의 후견인이 문재인이에요. 그러니까. 후견인은 문재인이고 문재인을 잇는 게 김경수다. 이렇게 보면 글로 가겠네. 둘이 합치면 14.1이야. 만만치 않네. 14.1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저도 김경수 바둑이는 별거 아니라 봐요. 지금 우리가 가장 주적으로 견제할 거는 이재명입니다. 근데 두 가지 흔들릴 수 있는 게 첫째 바로 이제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렇죠. 못 넣을 이게 가능성이 10월 달에 높죠. 저는 집행유예 이상 보거든요. 위정교사. 벌금도 100만 원 이상 봐요. 이게 막상 1심이지만 놓으면요. 나오면 뭐 상당히 파장이 큽니다. 술렁일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그다음에 저는 10월 달에 조국이 들어간다 보거든. 조국이 들어가면 가을에 들어간다고. 대안이 김경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김경수가 상당히 이재명을 괴롭힐 수는 있다. 완전히 대체는 못할지 몰라도 상당히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로 휘청하면서 또 이게 조국이도 구속되면 김경수 쪽으로 쏠리잖아. 그러면 이게 의외로 저는 뭐 나름대로 선전해가 이재명을 괴롭힐 정도 지금 1급 체제잖아. 그렇죠. 근데 최소한 이게 1급 체제는 무너뜨린다. 요 정도까지는 저는 파괴력이 있다 보고요. 제 개인 생각은 우리는 이재명을 죽여야 돼요. 결국에 김경수가 후보되면 우리가 이깁니다. 누가 나가도. 한동훈이 나가나 저는 오세훈 나가 이긴단 말이에요. 이재명을 우리가 억지로 안 죽이더라도 본인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지은 죄를 스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감옥으로. 이재명이 제일 그래도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경쟁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렇게 꼬그라뜨리고 그다음에 김경수가 나오면 그때 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지금 뭐 김경수 겁낼 필요는 없고요. 그건 다만 저는 어떻게든 이재명 체제를 무너뜨리되고 거기에 김경수든 그다음에 정봉주든 우리는 차도살이 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잡는데 김경수 칼이면 어떠고 정봉주 칼이 어때? 정봉주가 이제 이를 갈고 있잖아. 이렇게 야권의 분열을 우리는 부추기면 된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이 되겠죠. 안 부추겨도. 그러니까 이재명이 사법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범죄가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에 대해서 사법 처리가 되면은 그게 결국 정치적 실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 정치적 실각으로 이어져서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좌파 진영 안에서 이 김경수든 이렇게 그 이재명을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되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몰락을 하는데 그 이 몰락을 앞당기는 그 정치적 몰락을 앞당기는 역할을 김경수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조국의 바통을 이어받았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이번 주는 목요일 8.15 강목절 날 보내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토요일 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가 어디 강원도 가신다고요? 예.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